안녕하세요. 저는 LA 경찰서 K9 유닛의 소피아 카스티우입니다. 15년간 경찰견과 함께 일해왔죠. 그런데 몇 달 전 제 모든 상식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작은 개 두 마리가 제 파트너 독일 셰퍼드를 압도해버렸거든요. 처음엔 명령 하나 제대로 못 알아듣는 무능한 개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 총격 현장에서 이들이 보여준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게 정말 천연기념물이라고? 저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눈을 뜹니다. 커피 한 잔으로 정신을 차리고 LAPD K9 로고가 새겨진 검은색 유니폼으로 갈아입죠. 15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여전히 설레는 마음으로 훈련장에 향합니다. 제 파트너는 4살 난 독일 셰퍼드 맥스예요. 체코에서 온 순수 혈통으로 검은색과 갈색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털을 가졌죠. 맥스는 제 명령에 0.5초 만에 반응하는 완벽한 워킹독입니다. 맥스 앉아. 단 한 단어만으로도 맥스는 즉시 앉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경찰견이에요. 명령과 동시에 반응하고 핸들러와 완벽한 호흡을 맞추는 거죠. 그런데 며칠 전 팀장 리베라 경사가 저를 불렀어요. 카스티오,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어. 책상 위에는 한국 정부에서 보낸 공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개 2마리가 온다고. 진돗개라는 품종인데 경찰견 적합성 테스트를 해달라는 거야. 한국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15년 전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대학 시절 일본 룸메이트의 아키타견에게 물렸던 그날 말이에요. 팔에 23 바늘을 꿰맸고 그때부터 아시아 품종개들에 대한 불신이 생겼죠. 왜 하필 아시아 품종이에요? 정치적인 문제야. 한미 협력 강화 차원이래. 내가 우리 팀에서 가장 경험이 많으니까 맡아줘. 다음 날 저는 LAX 공항 화물 터미널에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진돗개 2마리를 받으러 온 거죠. 이동 케이지에서 나온 첫 번째 개를 봤을 때 솔직히 실망스러웠어요. 흰색 털을 가진 암컷으로 맥스보다 훨씬 작았거든요. 이름은 설아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연한 황색 털을 가진 수컷 태양이었어요. 역시 크기는 비슷했고 저를 보는 눈빛이 굉장히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한국이 자랑한다는 천연기념물이라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맥스 같은 위풍당당함도 없고 벨기에 말리누아처럼 날렵해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평범한 중형견이었습니다. 함께 온 한국 관계자 박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진돗개는 매우 영리하고 충성심이 강합니다. 특히 한 주인만을 섬기는 특성이 있어요. 한 주인만을요? 저는 즉시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경찰견은 여러 핸들러와 협업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교대 근무도 해야 하고 비상시엔 다른 경찰관의 지시도 따라야 하죠. 이건 완전히 경찰견 부적합 요소잖아. 차 안에서 훈련소로 가는 동안 저는 백미러로 뒷좌석의 진돗개들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둘 다 창밖을 내다보며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맥스처럼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는 정반대였죠. 훈련소에 도착해서 진돗개들을 임시 캔넬에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맥스는 새로운 개들이 온 것을 알고 흥미로워했지만 진돗개들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과연 이 아이들이 우리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서 훈련장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테스트가 시작될 텐데 별로 기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아시아계는 안 돼.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케이 카스티오. 한국 개들 실력 한번 보자고. 리베라 경사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주변에는 다른 핸들러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톰슨, 마크, 제이슨. 모두 호기심 반, 의심 반의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먼저 기본 복종 훈련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설아, 이리 와. 하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설아는 그냥 저를 멍하니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앉아. 영어로 명령했지만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갸우뚱할 뿐이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마크가 비웃었습니다. 야, 카스티오. 설마 한국어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김치 냄새라도 맡게 해줘야 하나? 다른 핸들러들이 킥킥 웃기 시작했어요. 진돗개들은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더욱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맥스가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맥스, 기다려. 제가 명령했지만 맥스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진돗개 설아를 노려보며 털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맥스가 왜 저래? 제이슨이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맥스는 평소 온순한 개인데 이렇게 공격적인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맥스, 멈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맥스가 갑자기 설아를 향해 돌진한 거예요. 안 돼. 제가 소리쳤지만 35kg짜리 독일 셰퍼드의 힘을 막을 수는 없었죠. 맥스의 송곳니가 설아의 목덜미를 물어뜯었고 날카로운 이빨이 하얀 털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설아가 작은 신음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몸을 움츠리고 참고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급히 맥스를 떼어냈습니다. 설아의 목덜미에서 선홍색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이런, 미안해.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15년 경력에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변 동료들의 반응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역시 아시아계는 안 되네. 싸우지도 못하고. 마크가 손뼉을 치며 말했어요. 개고기 먹는 문화라 그런가? 제대로 된 개를 기를 리가 없지. 톰슨도 거들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아시아계들은 다 똑같아. 유럽 워킹독의 상대가 안 돼. 제이슨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에 은근히 동의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15년 전 아키타에게 물렸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맞아. 아시아계들은 예측 불가능해. 신뢰할 수 없어. 진돗개들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비웃음 소리를 들으며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특히 설아는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태양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꼬리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구석으로 물러서 있었죠. 이거 완전 시간 낭비네. 사흘이나 기다릴 필요도 없겠어. 리베라 경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프로토콜은 따라야죠. 혹시 모르니까 며칠 더 해보겠습니다. 저는 의무감으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포기하고 있었어요. 진돗개들을 다시 캔넬로 데려가면서 저는 맥스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잘했어, 맥스. 내가 진짜 알파독이지. 맥스는 꼬리를 흔들며 자랑스러워했어요. 반면 진돗개들은 캔넬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적었습니다. 진돗개들의 첫날 훈련 결과 기본 명령어 수행 불가. 공격성 부족으로 경찰견 부적합 판정 예상됨. 창밖으로 보이는 LA의 야경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망신 사흘째 되는 날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카스티오, 오늘 공개 시연이 있어. 리베라 경사가 아침 일찍 저를 불렀어요. 공개 시연이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와서 직접 보겠다는 거야. 그리고 현지 한인 언론도 취재 온다고 하네. LA 시청 공무원들도 몇 명 올 거고.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진돗개들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기본 명령어도 못 알아듣고 다른 개들과도 전혀 어울리지 못했어요. 혹시 연기할 수는 없을까요? 안 돼. 이미 스케줄이 다 잡혔어. 어떻게든 해봐. 오전 10시 훈련장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영사관 관계자들, 한인 신문사 기자들, LA 시청 담당자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특히 한 한인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열심히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의 자랑스러운 진돗개가 미국 경찰견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을 담으러 왔습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더욱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시연은 먼저 기존 경찰견들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베테랑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톰슨이 자신의 파트너 독일 shepherd 렉스와 함께 나왔어요. 엎드려. 렉스가 즉시 엎드렸습니다. 앉아. 바로 앉았어요. 수색. 명령에 렉스는 바로 냄새를 맡으며 목표물을 찾아 나갔습니다. 완벽한 퍼포먼스였죠. 관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 관계자들도 감탄하는 표정이었어요. 이어서 마크의 벨기에 말리누와 타이탄도 완벽한 공격 훈련을 보여줬습니다. 보호복을 입은 훈련관을 향해 정확히 팔 부분을 물고 늘어지는 모습에 관중들이 와 하고 탄성을 질렀어요. 이제 한국에서 온 진돗개들 차례입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손에 땀이 촉촉하게 맺혔어요. 자, 설아야. 이리 와. 설아를 불렀지만 역시나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어요. 앉아. 앉으라고 했지만 설아는 고개만 갸우뚱할 뿐이었습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왜 안 듣죠? 뭔가 이상한데. 저는 당황해서 태양이라도 해보려고 했습니다. 태양아, 이리 와. 하지만 태양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때 관중 중 한 명이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이거 완전 웃기는데. 한국계 수준이 이 정도야? 다른 사람들도 휴대폰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거 SNS에 올려야겠다. K-팝은 세계적인데 K-독은 이 정도네. 키읔키읔키읔하는 기자가 실망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이거 방송하기가 좀 그러네요. 리베라 경사가 제게 다가왔어요. 카스티오, 이제 그만해. 더 이상은 창피만 당하겠어.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15년 경력에 이런 망신은 처음이었거든요. 진돗개들을 다시 캔넬로 데려가면서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귀에 박혔습니다. 역시 아시아계는 안 되는구나. 한국인들이 너무 과장한 거 아니야? 우리 독일 shepherd가 최고지. 그날 저녁 소셜미디어에는 진돗개들의 실패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천연기념물의 위험. GIF 진돗개 vs 독일견 클래스 차이. MP4 댓글들도 가혹했어요. 개고기 문화라 그런가? 역시 메이드 인 코리아는 안 되네. 키읔키읔 독일 기술력이 최고다. 다음 날 아침 리베라 경사가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카스티오, 이 프로젝트 종료하자. 더 이상 시간 낭비할 수 없어. 하지만 어제 영상 봤어? 우리 경찰서가 웃음거리가 됐다고. 상부에서도 빨리 정리하라고 하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돗개들은 어떻게 하죠? 한국으로 다시 보내거나 아니면 일반 가정에 입양 보내거나. 어쨌든 경찰견으로는 불가능해. 그날 밤 저는 진돗개들을 보러 캔넬에 갔습니다. 설아와 태양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며칠 전보다 훨씬 기가 죽어 보였습니다. 미안해 얘들아. 나도 어쩔 수 없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이제 이 골치 아픈 프로젝트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캔넬을 나서면서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진돗개들이 움직였다. 그 일은 이틀 후에 벌어졌습니다. 오후 2시쯤 저는 평소처럼 맥스와 함께 루틴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진돗개들은 이미 포기한 상태였고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거든요. 맥스 수색. 맥스가 냄새를 맡으며 추적 훈련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탕, 탕.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어요. 훈련소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상가 지역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이거 실제 총소리야. 마크가 소리쳤어요. 곧바로 무전기에서 긴급 상황 알림이 들렸습니다. 모든 유닛 긴급 상황 발생. 12번가와 메인 스트리트 교차로 편의점에서 무장강도 사건. 용의자 총기 소지, 인질 있음. K9 대기. 리베라 경사가 뛰어왔습니다. 카스티오, 톰슨, 마크. 출동 준비. 저는 급히 맥스에게 전술 하네스를 채웠어요. 다른 핸들러들도 각자 파트너들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차들이 편의점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협상 전문가가 확성기로 용의자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안에 인질이 몇 명 있는지 확인 안 됐습니다. 현장 지휘관이 저희에게 브리핑했어요. 용의자는 30대 남성으로 추정되며 권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하네요. 그때 편의점 안에서 다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젠장 또 쐈어. 경찰관들이 긴장했습니다. K9 유닛 뒤쪽 출입구로 접근해서 내부 상황 파악해. 명령이 떨어졌어요. 저는 맥스와 함께 편의점 뒤편으로 이동했습니다. 톰슨의 렉스, 마크의 타이탄도 함께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흥분하며 적극적으로 나서던 맥스가 갑자기 주춤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맥스가 왜 저래? 렉스와 타이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꼬리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뒤로 물러서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상하네. 평소에 이런 적이 없는데. 톰슨이 당황했습니다. 그때 편의점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히 인질이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죠. 빨리 들어가야 해. 하지만 우리 경찰견들은 모두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총소리에 완전히 위축된 상태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거 뭐야?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진돗개 설아와 태양이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편의점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거든요. 저 애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아마도 캔넬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총소리를 듣고 본능적으로 뛰어나온 건가요? 위험해. 저 애들 막아야 해. 제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설아가 편의점 뒤편 깨진 창문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었어요. 태양이도 바로 뒤를 따랐습니다. 이런 미친. 저는 급히 뒤따라갔습니다. 편의점 안은 아수라장이었어요. 선반들이 넘어져 있고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구석에서 30대 남성이 총을 들고 있었어요. 그 앞에는 10대 소녀가 떨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들어오지 마. 용의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설아가 소리 없이 용의자 뒤편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상황을 완전히 파악한 것처럼 말이에요. 동시에 태양이는 인질인 소녀 쪽으로 천천히 접근하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라고 훈련한 적이 없는데 저는 당황했습니다. 용의자가 설아를 발견했어요. 저리 가. 쏠 거야. 총을 설아 쪽으로 겨누는 순간 설아가 순식간에 달려들었습니다. 왈. 설아의 짖는 소리가 편의점 안에 울려 퍼졌어요. 용의자의 손에서 총이 떨어졌습니다. 설아가 정확히 용의자의 총든 팔을 물고 있었거든요. 그 사이 태양이는 소녀를 안전한 곳으로 밀어내고 있었어요. 저게 정말 며칠 전에 명령도 못 알아듣던 그 애들이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뛰어들어와 용의자를 제압했습니다. 좋아, 용의자 확보. 인질도 무사히 구조되었어요. 모든 게 끝난 후 저는 진돗개들을 바라봤습니다. 설아와 태양이는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차분히 앉아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그때까지 저는 진돗개들이 무능력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가 자랑하는 독일 셰퍼드들보다 훨씬 뛰어났던 거예요. 이상해. 뭔가 완전히 다른 걸. 저는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제가 진돗개들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걸까요? 명령을 기다리지 않는 개들 현장을 정리하며 훈련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진돗개들을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습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무능력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필요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진돗개들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사건 이후로 팀 내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어요. 아무도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그날 일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카스티오, 그날 진돗개들이 어떻게 캔넬에서 나왔던 거야? 톰슨이 궁금해했습니다. 그게 확실하지 않아요. 아마도 총소리를 듣고 본능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여전히 궁금했어요. 보통 경찰견들은 상황이 발생하면 핸들러의 명령을 기다리는 게 일반적인데 진돗개들은 달랐거든요. 그 다음 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는 루틴 수색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훈련장 곳곳에 숨겨진 아이템들을 찾는 훈련이었죠. 맥스 수색. 맥스가 냄새를 맡으며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독일 shepherd답게 체계적으로 구역을 나누어 찾고 있었어요. 렉스와 타이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훈련받은 대로 차근차근 수색하고 있었죠. 그런데 설아와 태양이는 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두 마리는 특정 방향으로만 계속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훈련장 북쪽 모퉁이 쪽이었습니다. 설아야, 뭘 보고 있니? 저는 설아의 시선을 따라가 봤지만 특별한 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벽면이었죠. 하지만 설아는 계속 그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상하네. 저 애들이 뭘 본 거지? 마크도 의아해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에서 온 관계자 박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편의점 사건 이후 진돗개들의 상황을 확인하러 온 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티오 경관님. 그동안 어떠셨나요? 박 선생님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분이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사실 궁금한 게 좀 있는데, 저는 지난 며칠간 진돗개들의 이상한 행동들을 설명했어요. 편의점 사건, 그리고 지금 벽면을 계속 보고 있는 것까지요. 박 선생님이 설아와 태양이를 보시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건 아마도 박 선생님이 진돗개들이 보고 있는 방향을 확인하시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혹시 저쪽에 뭔가 있나요? 설아와 태양이가 계속 저 방향을 보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박 선생님이 벽면에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아보시더니 갑자기 긴장한 표정이 되었어요. 이거 가스 냄새 아닌가요? 가스요? 저는 급히 달려가서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희미하게 가스 냄새가 났어요. 젠장, 가스 누출이야. 리베라 경사가 소리쳤습니다. 급히 가스 회사에 연락했고 30분 후에 기술자가 와서 확인했어요. 정말로 벽 안쪽 가스관에서 미세한 누출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네요. 조금 더 늦었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설아와 태양이를 바라봤어요. 이 두 마리가 1시간 전부터 계속 경고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놀랍네요. 진돗개들이 저렇게 미세한 가스 누출까지 감지할 수 있다니. 박 선생님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사실 진돗개들은 명령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죠. 그게 무슨 뜻이죠? 서양의 경찰견들처럼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로서 함께 판단하고 행동하거든요. 박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설아와 태양이가 명령을 무시한 게 아니라 필요 없다고 판단한 거였군요. 맞습니다. 진돗개들은 상황을 읽고 스스로 최선의 행동을 선택합니다. 훈련받은 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창의적으로 사고하죠.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진돗개들은 무능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처음 훈련 때는 반응이 없었던 거죠? 아마도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진돗개들은 진정으로 신뢰하는 파트너하고만 일하거든요. 명령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거죠. 박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명령을 기다리지 않는 개들연장을 정리하며 훈련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진돗개들을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습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무능력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필요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진돗개들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사건 이후로 팀 내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어요. 아무도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그날 일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카스티오, 그날 진돗개들이 어떻게 캔넬에서 나왔던 거야? 톰슨이 궁금해했습니다. 그게 확실하지 않아요. 아마도 총소리를 듣고 본능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여전히 궁금했어요. 보통 경찰견들은 상황이 발생하면 핸들러의 명령을 기다리는 게 일반적인데 진돗개들은 달랐거든요. 그 다음 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는 루틴 수색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훈련장 곳곳에 숨겨진 아이템들을 찾는 훈련이었죠. 맥스 수색. 맥스가 냄새를 맡으며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독일 shepherd답게 체계적으로 구역을 나누어 찾고 있었어요. 렉스와 타이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훈련받은 대로 차근차근 수색하고 있었죠. 그런데 설아와 태양이는 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두 마리는 특정 방향으로만 계속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훈련장 북쪽 모퉁이 쪽이었습니다. 설아야, 뭘 보고 있니? 저는 설아의 시선을 따라가 봤지만 특별한 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벽면이었죠. 하지만 설아는 계속 그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상하네. 저 애들이 뭘 본 거지? 마크도 의아해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에서 온 관계자 박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편의점 사건 이후 진돗개들의 상황을 확인하러 온 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티오 경관님. 그동안 어떠셨나요? 박 선생님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분이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사실 궁금한 게 좀 있는데, 저는 지난 며칠간 진돗개들의 이상한 행동들을 설명했어요. 편의점 사건, 그리고 지금 벽면을 계속 보고 있는 것까지요. 박 선생님이 설아와 태양이를 보시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건 아마도. 박 선생님이 진돗개들이 보고 있는 방향을 확인하시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혹시 저쪽에 뭔가 있나요? 설아와 태양이가 계속 저 방향을 보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박 선생님이 벽면에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아보시더니 갑자기 긴장한 표정이 되었어요. 이거 가스 냄새 아닌가요? 가스요? 저는 급히 달려가서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희미하게 가스 냄새가 났어요. 젠장, 가스 누출이야. 리베라 경사가 소리쳤습니다. 급히 가스 회사에 연락했고 30분 후에 기술자가 와서 확인했어요. 정말로 벽 안쪽 가스관에서 미세한 누출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네요. 조금 더 늦었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설아와 태양이를 바라봤어요. 이 두 마리가 1시간 전부터 계속 경고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놀랍네요. 진돗개들이 저렇게 미세한 가스 누출까지 감지할 수 있다니. 박 선생님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사실 진돗개들은 명령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죠. 그게 무슨 뜻이죠? 서양의 경찰견들처럼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로서 함께 판단하고 행동하거든요. 박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설아와 태양이가 명령을 무시한 게 아니라 필요 없다고 판단한 거였군요. 맞습니다. 진돗개들은 상황을 읽고 스스로 최선의 행동을 선택합니다. 훈련받은 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창의적으로 사고하죠.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진돗개들은 무능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처음 훈련 때는 반응이 없었던 거죠? 아마도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진돗개들은 진정으로 신뢰하는 파트너하고만 일하거든요. 명령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거죠. 박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명령이 아닌 협력, 혁신의 시작. 편견의 벽이 무너진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15년 경력에서 처음으로 훈련 매뉴얼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관점에서였습니다. 모든 개는 명령에 즉시 복종해야 한다. 핸들러의 지시 없이는 행동하지 않는다.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
매뉴얼의 모든 조항들이 유럽 워킹독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진돗개들은 이 틀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야겠어. 저는 박 선생님을 다시 만나 진돗개들의 특성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진돗개들은 어떻게 훈련하는 게 좋을까요? 강요하지 마세요. 대신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방식을 택하세요. 박 선생님이 조언해 주셨어요. 진돗개들은 왜? 라는 질문을 하는 개들입니다. 단순히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의 이유를 이해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소통해야 하죠? 명령이 아닌 요청으로 접근하세요. 그리고 진돗개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그날부터 저는 설아와 태양이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아야, 이거 좀 찾아볼까? 명령조가 아닌 부드러운 요청으로 말했어요. 설아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수색을 시작했어요. 태양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태양이에게도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두 마리는 각자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어요. 설아는 체계적으로, 태양이는 직감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맥스가 진돗개들의 방식을 따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맥스 수색. 평소 같으면 즉시 움직였을 맥스가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살펴봤어요. 마치 상황을 파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수색을 시작했어요. 맥스 스타일이 바뀌었네. 톰슨이 신기해했습니다. 진돗개들한테서 배운 것 같아. 저는 흥미롭게 관찰했습니다. 렉스와 타이탄도 마찬가지였어요. 진돗개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새로운 방식을 익혀가고 있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새로운 발견이네. 리베라 경사가 감탄했습니다. 기존 경찰견들이 진돗개들의 독립적 사고방식을 배우고 있어.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돗개들이 우리 팀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요. 단순히 명령에 복종하는 개들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진정한 파트너들로 말이에요. 카스티오, 이 방법을 체계화해 보는 게 어때? 리베라 경사가 제안했습니다. 체계화요?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고. 기존 방식과 진돗개 방식을 결합한 혁신적인 방법으로.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15년 경력에서 처음으로 제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 후 한 달 동안 저는 새로운 K9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파트너십 기반 K9 훈련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기존의 일방적 명령 시스템이 아니라 개와 핸들러가 서로 소통하며 협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았어요. 첫째, 명령이 아닌 요청으로 접근. 둘째, 개가 상황을 판단할 시간 제공. 셋째, 개별 개체의 특성 인정. 넷째,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육성. 다섯째, 상호 신뢰관계 구축. 이거 정말 효과가 있을까? 마크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한번 해보자.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복합 상황 수색이었어요. 마약, 폭발물, 실종자 수색을 동시에 해야 하는 고난도 훈련이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핸들러가 일일이 지시해야 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방식에서는 개들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자, 시작해보자. 저는 설아, 태양이, 맥스를 데리고 훈련장에 들어갔습니다. 얘들아, 이 안에 여러 가지가 숨어 있어. 너희들이 판단해서 중요한 것부터 찾아보자. 세 마리가 잠시 서로를 바라보더니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설아는 폭발물 쪽으로, 태양이는 마약 쪽으로, 맥스는 실종자 쪽으로 향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역할 분담을 하지? 톰슨이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 마리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짧은 짖음소리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20분 만에 모든 목표물을 찾아냈어요. 기존 방식보다 30% 빠른 속도였습니다. 이건 혁명적이야. 리베라 경사가 감탄했습니다. 카스티오, 이 방법을 다른 팀에도 적용해보자. 그날부터 저는 다른 K9 핸들러들에게 새로운 훈련법을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동료들도
결과를 보고 놀라워했어요. 개들이 정말 달라졌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눈에 보여. 효율성이 확실히 높아졌네. 한 달 후, 우리 팀의 성과는 경찰서 전체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체포율이 25% 향상되었고, 수색 시간은 30% 단축되었어요. 카스티오, 이거 정말 대단한 거야. 서장님이 직접 찾아와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다른 경찰서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 혹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 없어? 저는 꿈만 같았습니다. 15년 전 아키타에게 물린 후 아시아 개들을 혐오했던 제가 이제는 진돗개들 덕분에 새로운 훈련법을 개발하게 된 거예요. 박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박 선생님께 인사드렸습니다. 진돗개들이 저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아닙니다. 진돗개들은 그저 기회를 준 것뿐이에요. 변화를 선택한 건 카스티오님 자신입니다. 박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변화를 만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설아와 태양이와 함께 훈련장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15년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일했던 제가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편견을 버리고 다른 문화의 개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이었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어. 달빛 아래 두 마리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과연 이 새로운 방법이 정말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편견을 넘어 세계로. 6개월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스티오,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어. 리베라 경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워싱턴이요? FBI에서 우리 훈련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싶다는 거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개발한 파트너십 기반 K9 훈련법이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인정받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있어. 리베라 경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CNN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하네. 진돗개들과 내 이야기를 말이야. 그날 오후 CNN 제작진이 훈련장을 찾아왔습니다. 6개월 전 진돗개들을 조롱하며 휴대폰으로 촬영했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편견을 극복하고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다니. 프로듀서가 감탄했습니다. 처음에는 진돗개들이 무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15년 전 일본 아키타에게 물린 후 아시아계 전체에 대한 편견을 가졌었거든요. 하지만 설아와 태양이가 그 편견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저는 설아와 태양이의 놀라운 시연을 보여드렸습니다. 복잡한 수색 임무를 척척 해내는 모습, 맥스와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촬영되었어요. 이제 맥스도 진돗개들의 방식을 배워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보다 스스로 판단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촬영이 끝난 후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스티오, 밖에 누가 왔어? 톰슨이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6개월 전 공개 시연에서 만났던 한인 기자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카스티오 경관님. 기억하세요? 아, 네. 그때 저는 부끄러워했습니다. 6개월 전 그 망신스러운 시연을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사실 오늘 사과드리러 왔어요. 기자가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사과요? 6개월 전 저희가 성급하게 판단했었어요. 진돗개들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죠. 그래서 제대로 된 기사를 쓰려고 합니다. 기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미국에서 진돗개들이 이렇게 성공한 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6개월 전 그 실패가 오히려 더 큰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있어요. 기자가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6개월 전 진돗개들을 조롱했던 그 영상들 기억하세요? 네. 정말 창피했어요.
지금은 완전히 다른 반응이에요. 기자가 댓글들을 보여줬습니다. 진돗개들이 진짜 대단했구나. 처음에 왜 못 알아봤을까? 한국 개들 정말 자랑스럽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다. 이제 진돗개들이 미국에서 인정받게 되었네요. 기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카스티오 경관님 이야기가 화제예요. 편견을 극복하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인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그날 저녁 특별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카스티오님,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이 다른 한국 분들과 함께 오셨어요. 이분들은 한국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입니다. 특별한 제안이 있다고 하네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카스티오 경관님의 성과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혹시 한국을 방문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한국을요? 네. 진돗개의 고향인 진도를 직접 보시고 한국의 K9 훈련 프로그램에 자문을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꿈만 같았습니다. 15년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 전체를 혐오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 정부로부터 초청받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제안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카스티오님의 훈련법을 도입하고 싶어 합니다. 문화 교류 차원에서 상호 협력하는 거죠.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톰슨, 마크, 제이슨이 나타났어요. 카스티오, 우리도 할 말이 있어. 톰슨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6개월 전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마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개고기 어쩌고 하면서 인종차별적인 말을 했었잖아. 정말 부끄러워. 진돗개들이 이렇게 훌륭한 개들인데 편견 때문에 못 알아봤어. 제이슨도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카스티오, 너 정말 대단해. 편견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냈잖아. 우리도 많이 배웠어.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야. 동료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면서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친구들. 나도 많이 배웠어. 그날 밤 저는 설아와 태양이 그리고 맥스와 함께 훈련장을 마지막으로 걸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완전히 바꿔놨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15년 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을 버리게 해주고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해줬어. 설아와 태양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그리고 맥스야, 너도 정말 많이 변했어. 이제 진짜 팀워크가 뭔지 아는 것 같아. 맥스가 꼬리를 흔들며 설아와 태양이 사이로 다가갔습니다. 세 마리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존재들이 편견을 버리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만들어지는 거라는 것을요. 이제 한국에 가서 더 많은 것을 배워야겠어. 저는 미래를 생각하며 웃었습니다. 6개월 전 망신스러운 실패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국제적인 성공 사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편견을 극복하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인 제 자신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설아야, 태양아, 고마워. 너희들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어. 달빛 아래 세 마리 개들이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15년 전 아키타에게 물린 상처로 시작된 편견이 이제는 진돗개들과의 아름다운 파트너십으로 완전히 치유되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편견을 극복하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LA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소피아 카스티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편견을 극복하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용기와 함께요. 앞으로도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에 기울이고 싶으시다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연의 주인공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욱 가슴 뜨거워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국경 없는 감동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